네, 안녕하세요. 마이라이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설관리 직업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시설관리 업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장단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순수하게 제 경험이기 때문에 좀 주관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월급과 퇴직금 지급이 좀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일을 하면서 급여가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체불이라고 하죠. 체불된 적도 없었고, 그리고 퇴직금도 1년 지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시설 관리직이 좀 이렇게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근자일 경우에는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 그리고 주 5일 근무이고요. 보통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큰 장점인데, 회사를 퇴사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같은 조건으로 재취업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관리 쪽은 내가 이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비슷한 급여에 비슷한 근무 조건으로 얼마든지 구인 광고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능력과 재량에 따라서 그 취업 속도는 또 틀리겠죠. 네, 개인마다. 예, 잠깐 영상 찍다가 일이 있어서 좀 자리 좀 이동했고요. 예, 계속해서 네 번째 장점으로는 자기 개발이 좀 수월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기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기 공사 업체 같은데 취업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부하는 여건은 관리 쪽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전기기사, 뭐 소방기사 그런 자격증 취득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국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한 50 정도 넘어가면은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마당에 있는 곳에서 좀 살고 싶어서 그런 계획인데, 그래도 그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이렇게 구인 광고를 보면 시설직들이 웬만한 곳에는 건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려가면은 이렇게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제주도에 가서도 시설 관리 쪽 취업을 해서 개인마다 틀리지만 개인마다 내가 재량과 역량이 있다면은 어딜 가서든지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교대 근무일 경우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2교대 하시는 분들 특히 2교대 근무하시고 하루 일하고 하루 비번, 그리고 당비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당직날 근무하시고 비번날 가장 많은 게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사업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은퇴 걱정이 없습니다. 정년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70이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봤고요. 지금도 아파트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65세, 66세 되시는 분도 지금 기존 반장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제2의 직업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다가 뭐 일찍 퇴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시설 쪽으로 오시면 많이들 오시거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데 그런 데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언론사에서 아주 높은 곳에 계신 뭐 임원급으로 계신 분도 퇴사하시고 이쪽 시설관리 쪽으로 오셔서 전기기사도 취득하시고 일도 계속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2의 직업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주택, 그리고 이런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공동주택 집합 건물은 계속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지금 뭐 상기 신도시도 많이 짓고 있고요. 지방으로는 무슨 혁신도시다 그런 도시들을 많이 짓잖아요. 보통 그런 게 다 집합 건물입니다. 그러면 관리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건물들이죠. 그리고 계속 그런 건물들은 계속 짓고 있다. 그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건 장점은 여기까지 좀 소개하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연봉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경력과 자격증이 있으시면 그냥 보통 신문에 나오는 그런 평균 연봉 정도는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좀 이게 보통 거의 90% 이상 99% 정도 1년 단기 계약직입니다. 요즘에는 3개월 계약하고 또 이렇게 1년 계약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이곳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잘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3개월 동안 보는 거죠. 그래서 3개월 계약서 쓰고 그리고 1년 계약서 쓰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직률도 좀 높습니다,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회사나 그리고 직원 간의 소속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하루 하다 가시는 분도 있고요. 뭐 한 달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직원 간의 이런 소속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좀 일에 대한 성취감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하시면은 이제 좀 느끼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렇게 막 뭔가 성취감, 일에 대한 성취감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거의 뭐 흔하진 않습니다. 좀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죠. 좀 악성적으로 이렇게 막 계속 전화를 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업무가 좀 많이 힘들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이게 보통 회사가 하청업이다 보니까 2년마다 관리업체가 바뀌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위탁관리라고 하거든요. 보통 위탁관리, 뭐 도급관리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좀 소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위탁관리 하다 보니까 2년마다 아니면 단기 근무하고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퇴직금을 뭐 1년, 2년마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후 대책에 자기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퇴직금을 좀 거의 다 썼는데, 요즘에는 좀 노후 대책해서 퇴직금을 따로 적금 통장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소비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은 그렇게 비전 있는 직업은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큰 비전이 있는 직업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e back, be with me. I just wanna